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 후반 점성학을 제가 실방으로 해드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너무 디스트랙트가 돼가지고 제대로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리플레이스 하기에는 너무 좀 많이 빠졌어요, 내용이. 그래서 4월 후반 거를 오늘 해드릴게요. 어, 4월 후반이고 전반이고 굉장히 많은 폭발 사고들이 났죠. 그리고 대만에서도 역시 지진이 일어났어요. 제가 대만 운세를 굉장히 안 좋다 그랬는데 아마 지진이 나려고 그랬던 것 같고, 중국도 굉장히 안 좋았는데 중국에서 지금 이상한 전염병이 퍼지는지, 이거는 아미크론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기에는 너무 이상한 그런 락다운을 지금 중국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느낄 때 아마도 또다시 6월쯤에 또 다른 병이 또 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때 정확하게 또 플루로가 27도 각도가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증권이 또 폭락을 하겠죠. 그런 일이 있고 나면은 꼭 증권이 영향을 받게 돼요. 경제가 영향을 받으니까. 그리고 에리스가 산 양자리에 들어가 있는 그 긴 시간 동안 어마어마한 시위와 집회와 지금 나라들마다 난리인데, 안 그래도 팬데믹 때문에 난리인데 러시아까지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기름값이 말도 못하게 뛰었어요. 그래서 온 세상 나라들이 다 들고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요. 못 살겠다고. 여러분들은 이게 굉장히 이제 앞으로 우리 지구가 아니죠. 사실은 인류가 맞닥뜨려야 할 미래의 초접전, 그러니까 프리, 이거는 그냥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우리가 미래는 어떤 상황이 될지 우리는 상상이 갈 수가 없어요. 벌써 이 기름 가지고도 이 난리들을 치고, 스리랑카에서는 대통령 나가라고 다 들고 일어났어요, 국민들이. 아마도 이 산 양자리에 들어가 있는 에리스라는 행성은 화성과 같은 에너지를 가진 행성이에요. 팬데믹 들어가면서부터 계속 이거는 아마 굉장히 오래 지속될 거예요. 왜냐하면 에리스라는 행성은 한 번 도는데 560년 정도가 걸려요. 4월 달 후반을 보면 4월 18일은 제가 수성을 먼저 봐드릴게요. 수성이 많은 행성들과 이렇게 많은 각도로 들어오는 게 굉장히 드물다 그랬어요. 머큐리, 수성이 화성에 60도 각도가 돼요. 4월 18일 날. 그러니까 오늘이 4월 7일이니까 아직 12일도 안 벌어졌죠. 그리고 수성이 천왕성과 컨정션 돼요. 컨정션이라는 건 항상 만나는 거예요. 이때는 깜짝 놀라운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소식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머큐리는 항상 커뮤니케이션스예요. 뉴스예요. 뉴스. 4월 24일 날은 수성이 북쪽 노드와 역시 만나요. 북쪽 노드는 우리의 어떠한 앞으로 나가는 미래이기 때문에 역시 또 어떤 일이 또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왜 더 걱정을 하냐면 4월 24일 날은 수성이 토성과도 스퀘어가 돼요. 90도 각도가 돼요. 그래서 아마 좀 혼란스러운 소식, 또는 누군가가 또 다른 실수를 한다든지,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굉장히 시끄러워질 거예요. 거기다가 수성과 해왕성까지 4월 24일 날은 60도 각도가 돼요. 4월 27일은 수성이 목성과 60도 각도가 되고, 28일은 수성과 명왕성이 120도 각도가 트라인이 돼요. 그리고 이제 29일 날은 수성이 쌍둥이 자리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때도 아마 혼란스러운 시기가 조금 될 거예요. 4월 17일 날은 수성이 화성에서 금성은 물고기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현재.
그때 되면 60도 각도가 돼요. 그래서 아마도 좀 좋은 소식이라든지 좀 약간의 기쁜 소식이 들어올 확률도 조금 있어요. 그때는. 그런데 수성이 토성에 그때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천왕성과 만나게 돼요. 이거는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천왕성은 황소자리 들어가 있고 수성도 황소자리 들어가요. 그래서 좀 뭔가 좀 revolutionary, 혁명적이고 또 혁명적이고 또 eruptive, 이렇게 뭔가 파괴적이고 이런 에너지가 또 생겨요. 18일 날은 태양이 산 양자리에서 들어가는데 명왕성은 염소 자리에 계속 들어가 있어요. 스퀘어가 돼요. 90도 각도. 그래서 이때는 아마 사람들이 자기의 이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하게 되는, 주장을 강하게 한다든지 또 정부에 관한 어떤 시끄러운 일로 인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약간의 그런 에너지예요. 19일은 태양이 황소자리로 들어가요. 개인적인 입장으로 보면은 이때는 굉장히 로맨틱한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로맨틱한 에너지. 그런데 토러스는 금성이 관장하기도 하지만 물질적인 것도 되기 때문에 물질적인 일로 조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뭔가 좀 기쁜 소식이라든지. 문제는 29일 날 명왕성이 레트로그레이드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달이 황소자리로 들어가요. 그래서 굉장히 파워풀한 때예요. 이거는 지진은까지는 모르겠지만 지진도 있을 수 있고, 이럴 때는 또 사람들이 은행에 관한 그런 문제로 좀 시끄러워진다든지 경제적인 문제로, 그러니까 뭐 증권인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약간 그런 게. 이때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든지 일을 추진한다든지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가 굉장히 좋은 때예요. 왜냐하면은 4월 30날은 뉴문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런데 계기 일식이 황소자리에서 벌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아마 좀 이거는 영향을 많이 끼치는, 날짜를 앞뒤 일주일 전으로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좀 아주 썩 좋다고는 생각이 안 돼요. 제가 볼 때. 이제 4월 16일부터 읽어드릴게요. 4월 16일 날 풀문이 천칭자리에서 47분간 그리니치 시간으로 저녁 6시 56분에 천칭자리에서 머물러요. 풀문이. 그런데 이 풀문이 명왕성과 염소자리에 들어가 있는 명왕성과 스퀘어가 돼요. 그래서 이때 굉장히 빠른 그 산 양자리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지는, 3월 20부터 그랬어요. 엄청 빨리 모든 일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빨리 벌어지고 이래요. 거기다가 모든 행성들이 멈춰져 있는 듯 보이다가 앞으로 쭉 하고 또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이제 오비스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 29일 날은 명왕성이 역행을 시작을 해요. 다른 행성들은 앞으로 나가고. 그래서 이럴 때 또 사건 사고가 또 많이 생겨요. 그리고 계기 일식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면 황소자리에서 4월 30날 벌어지는데 긴장이 상당히 높아지는, 사람들의 마음이 안정이 되지를 않고, 그리고 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때는 항상 계기월식, 계기일식 때 벌어지는 일들은 영원한 변화를 가져와요. 온 세계에. 그래서 굉장히 큰 일이에요. 이거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전쟁이 또 무슨 이상한 다른 데로 전쟁이 튈 수도 있고 지진이 날 수도 있고 기후로 인한 어떤 사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불, 홍수 이런 것들이 끊이지를 않고 일어나게 돼요. 목성과 해왕성이 황소자리에서 죄송합니다. 목성과 해왕성이 사람들의 심장을 서로 맞닿게 해줬죠. 이건 무슨 소리냐면 제가 한국말로 하려니까 이 사람 간에 서로 도와야 된다는 그런 영적인 운동이 조금 일어나게도 돼요. 그리고 풀문은 항상 완성의 단계를 하는 시간이에요. 일을 뉴문에는 시작하고 풀문에는 마감을 하고 완성을 하고 그리고 커다란 비밀이 또 드러나게 돼요. 항상 풀문 때는 비밀이 드러나는데 특히 플루로가 있기 때문에 더러운 이런 스캔들 같은 게 또 터져 나와요. 거기다가 염소 자리에 명왕성이 28도 각도로 들어가 있어요. 그때는. 그런데 산 양자리에는 달이 들어가요. 그리고 태양이 26도 각도로 산 양자리에 들어가고 달은 26도 각도로 천칭 자리에 들어가요. 이것은 아마 천칭 자리는 항상 equality예요. justice. 뭔가를 바로 잡겠다고 하는 에너지. 그리고 산 양자리는 전투예요. 전투. 전쟁.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또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데 거기다가 명왕성까지 T-스퀘어가 돼요. 그러니까 달과 해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플루로는 그 가운데서 T-스퀘어가 딱 각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편안한 각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각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뭔가 시끄러운 일이 또 생긴다는 소리죠. 비밀이 막 드러나서 또 죽여라 살려라 너 왜 그랬냐 뭐 이렇게 싸우고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러고 싸우고 그거를 사람들이 쉽게 해결하는 게 말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폭력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이 토성과 명왕성이 만났을 때 그때가 2020년도 1월 달이었어요. 그때 정부들이 어떻게 했어요?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느슨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락다운을 시작했죠. 락다운을 하면서 핑계김에 사람들을 꼼짝을 못하게 직권을 남용을 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정부들이. 막 백신도 강제로 맞으라고 그러고. 그건 인권에 반한 얘기예요. 그거는. 국민들에게 백신을 강제로 맞으라고 하는 것은 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권위는 할 수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강제로 맞아라. 너 직장 잘리겠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명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염소 자리에 명왕성이 들어갈 때 어떤 뜻이 있는가. 우리나라에서는 이명박이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돌아가서 보면 이거는 약간 정치적인 얘기인데 돌아가서 보면 김건희와 윤석열이가 만난 때도 돼요. 우리가 그때는 전혀 그런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죠. 지금 돌아가서 보면 그 여자와 그 남자가 범죄의 씨앗이 싹을 트기 시작한 그때예요. 결국은 이 양아치가 마지막 2024년도 23, 24 그때까지 물병자리에 완전히 들어갈 때가 2024년도 초반이에요. 그러면 그때까지 이 양아치가 마감을 해. 이명박 같은 쓰레기가 시작을 하고 윤석열 같은
쓰레기가 마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염소 자리에 명왕성이 항상 명왕성이 스쳐가는 자리들은 그 자리에 부정적인 면을 다 뒤집어서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이 명왕성이 보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행성이에요. 이제 물병 자리로 들어가면 역시 너무 심각하게 인터넷에 관한 그런 부작용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줄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왜냐하면 이 어퀘리어스는 그런 뜻도 돼요. 전기, 인터넷 또는 사이버 어택스 이런 거기 때문에 부정적인 그런 면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힘도 뺏어오지만 그래서 이 명왕성을 제가 그래서 돌아가서 봤어요. 그래서 이 에스트롤로지라는 건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다 알지를 못해요.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도 계속 행성이 발견이 되면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수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명왕성이 스쳐갈 때는 항상 어두운 그 자리에 부정적인 아주 제일 나쁜 점만 다 드러내요. 그러니까 death and rebirth 그리고 transformation이 되는 거예요. 대변신, 변신을 하게 되죠. 그런 시간을 거쳐가면서 사람들이 공부를 하게 되고 교훈을 얻게 돼요. 항상. 그리고 명왕성은 항상 그런 거예요. 밑에서 테이블, 언더 더 테이블이라 그래요. 언더 더 테이블이라 그러는데 범죄라든지 또 비밀이라든지 섹스 스캔들이라든지 경제적으로 썩어 있는 그런 체제, 시스템 이런 것들 그리고 아마 그때쯤에는 역시 굉장히 커다란 숨어있던 많은 것들이 수면 위로 쫙 하고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플루로는 그냥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 파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자리에 부정적인 면들을. 만약에 사냥 자리에 명왕성이 들어간다 그러면 사냥 자리에 아주 부정적인 면만 그건 뭐예요? 폭력적이고 전쟁적이고 굉장히 좀 사나울 거예요. 거기다가 유라너스가 산 양자리로 들어간다? 이거는 아마 좀 굉장히 힘든 시간이 앞으로 쫙 펼쳐진다 이 소리예요. 제가 볼 때 여태까지 좀 잘 지냈어요. 그런데 인류가 너무 썩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리고 개인적인 처지에서 보면은 이게 조금 내 친구들이나 내 부인, 남편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을 내가 알게 돼요. 비밀을 알게 돼요. 그런 일도 많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내 힘을 얼마나 잘 써먹었는가. 내가 힘을 가졌다고 사람을 짓밟고 함부로 남용했는가. 이런 것들이 나중에 내가 인과응보의 시간이 돌아오면 처벌을 덜 받는가 더 받는가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지금 사법부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지금 미친 망나니 미친년 무슨 머리 풀러 헤치고 망나니 칼 휘두르듯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알아서 긴다 그러더니 정말 알아서들 기고 있어요. 이 시간이 영원하다고 착각하나요? 그 멍청한 것들이 지나가요. 그때 업보를 갚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갚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사람 개인적으로 명왕성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부정적인 그 성격이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돼요. 태어날 때. 근데 제가 윤석열은 어디 들어왔나 보니까 나인스 하우스의 9번째 집이에요. 9번째 집은 종교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이비에 이렇게 정신이 가는 그런데 사이비에만
넘어져서 그냥 사이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사이비에 빠져서. 그런 영향력을 이 사람이 받았어요. 태어날 때. 그리고 어, 이 제가 산 에리스라는 행성은 사실은 워리어 에너지예요. 전투하는 전사의 그 영향력을 가진 별인데 지금 온 세계가 지금 전쟁이 아니라 온 세계가 시위하고 난리가 났어요. 다 들고 일어나고 막 기름이 물가가 폭등해서 못 살겠다 그러고 가둬놔서 못 살겠다 그러고 제가 전쟁 나기 전에 그랬어요. 갇혀 있는 거를 고맙게 생각할 때가 올 거라 그랬어요. 제가 결국에 전쟁이 난 거예요. 그때 얘기할 때 전쟁이 나거나 지진이 일어나거나 해서 모든 게 다 파괴되면 그때는 차라리 갇혀 있는 게 낫다라고 여러분들이 하실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게 2년 전쯤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전쟁이 나버린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이 에리스라는 별은 사실은 2005년도에 발견이 됐어요. 2005년. 그래서 2003년도에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이 행성이 있다 해서 이름이 에리스라고 했는데 원래는 제나라고 불렀어요. 제나. 그런데 그게 에리스로 변한 거예요. 영화, 그러니까 드라마, TV 쇼를 보고 그 이름을 제나라고 붙였던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2006년도 9월달, 그때 제나를 이제 앞으로 에리스라고 부르겠다라고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써오고 있는 거예요. 이 에리스가 발견됐을 때 태양계에 사람들이 또 행성이 또 하나 발견됐으니까 태양계의 그 질서를 또 다 뒤죽박죽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 신화로 따져서 보면 이 신은 하나의 이것도 소행성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lawlessness, 불법, 또 chaos. 그래서 이 에리스라는 별은 화성의 에너지와 거의 같게끔 점성학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천문학적으로 보면 이제 astronomical point of view가 또 따로 있죠. astrological view가 있고 astronomical view가 있어요. 그런데 astronomically 보게 되면은 에리스는 소행성 중에서는 가장 큰 지금 현재 알고 있는 행성 중이에요. 또 발견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행성 중에서는 가장 큰 소행성으로 알고 있어요. 플루토와 거의 같은 사이즈지만 약간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그런데 태양으로부터 3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예요. 어떻게 발견하나 몰라요, 이런 행성들을. 천체망원경으로 보겠지만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평균 557년이 걸려요. 한번 도는데. 태양을 한번 도는데, 태양계를. 그러면은 조리액 차트를 도는데 어마어마하게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냥자리에서 그냥 뽕을 뽑고 가요, 이제. 그런데 이 에리스가 황소 자리에 들어간다고 과연 좋을까요? 에리스라는 행성은 항상 이렇게 뭔가 폭력적이에요. 폭력적이고 뭔가를 바로잡으려고 하고 디스코드, 좀 뒤죽박죽 된 것, 뒤죽박죽을 만들지만 결국은 이퀄리티를 평균적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공평하게 만들려고 하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이 에리스는 다른 행성들은 오rbit을 이렇게 하잖아요. 둥글게 회전을 이렇게 하는데 이 에리스는 이렇게 해요. 위아래로 다른 오rbit을 하죠. 회전이 다른 거예요. 다른 행성들의 주변으로 이렇게 도는 거예요. 다른 행성들은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이 행성은 이렇게 돈다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태양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돌 수도 있지만 굉장히 또 가깝게 와서 돌기도 하고 이러는 행성이 에리스라 그래요. 그런데 점성학적으로는 이 점성학으로 우리가 에리스를 봤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하게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도니까 다른 행성들을 다른 은하계를 전부 다 돌지를 않아요. 전부 다 똑같이 돌지를 않고 이 에리스가 방문할 때 한 자리마다 몇십 년씩 머무르는 거예요. 몇십 년씩. 그리고 토성이 노드, 그러니까 북쪽 노드는 황소 자리에 들어가 있고 전갈 자리에는 남쪽 노드가 들어가 있어요. 얘네들도 아주 가깝게 T스퀘어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T스퀘어. 그래서 이때는 아마 또다시 어떤 통제나 규칙이나 또는 이 인터넷, 그래서 이때 또다시 소셜 디스턴싱이 있지 않을까 하고 제가 읽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서 벌써 소셜 디스턴싱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모른대요. 이게 무슨 병인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쉬쉬쉬 하니까 이게 무슨 그때 비행기 사고 났을 때도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 비행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중국이나 북한은 정말 언론이 우리나라도 죽어 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썩어 있고 중국과 북한은 아예 언론이 장악이 돼 있어요. 독재자들한테. 우리나라는 알아서 기어주죠, 언론이. 외람이들. 저는 외람이라는 말 듣고 외람이가 뭐야? 그랬어요. 어떻게 언론이 그렇게 비겁한가요? 언론이 왜 이렇게 치졸하고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언론이. 언론이 왜 그렇게 언론 구실을 못하면 이상한 사람들이 자라나서 병신 같은 기자가 되고 병신 같은 국회의원이 되고 병신이 아니라 병신이라는 건 육체적인 병신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자기 구실을 못하는 찌질한 국회의원, 찌질한 언론인들, 찌질한 검찰들. 자식들을 좀 당당하게 기르지 못하나요? 부모들이? 왜 다 이렇게 비겁해요? 비겁하고 비굴해요. 알아서 그냥 왜 그렇게 알아서 일본한테도 지금 윤석열이는 중국하고 일본한테 알아서 지금 살살살살 기고 있어요. 미국한테도 만나야 되는 당당하게 얘기도 못하고 국격 다 올라가 있던 거 5년간 올라가 있던 거 다 그냥 땅바닥으로 지금 내동댕이 치고 있어요. 천공이 말만 듣고 있어요. 수염 이루고 있는 그 이상한 그 사입이 빠져가지고 지금 그래서 아마도 그래서 아마도 우리나라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지역적으로 굉장히 강한 소셜 디스턴싱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벌써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마 다른 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잠깐 동안. 그런데 10월 달에 벌어지는 거는 아마 좀 굉장히 많이 퍼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영향력을 굉장히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질 거예요. 항상 중국에서 시작을 하고 세계로 퍼져나가고.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은 다행히 지네 나라를 완전히 락다운 시켜버리니까 다행인 거예요. 그때는 막 돌아다니게 냅뒀어요. 그리고 항상 풀문은 Shine lights on the secret, 비밀을 드러내게 한다 그랬죠, 제가. 그리고 이때는
정의를 부르짖는 그런 영향력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저스티스를 찾기 위한, 정의를 찾기 위한 그런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또 그렇게 하는 거겠죠. 어떤 뭐가 드러나니까 굉장히 많은 법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이렇게 해결이 되거나, 이때쯤 돼서 우리나라에서도 검찰개혁, 언론 정상화가 조금 될 수도 있어요. 언론 정상화가, 검찰 정상화가. 민주당이고 뭐고 간에 검찰을 분리를 지금 안 시켜 놓으면 한동훈이 같은 그 양아치, 깡패, 마피아 조직 중에 검찰은 완전히 마피아가 돼버려요. 안 그래도 마피아인데 더 지저분해져요. 검찰한테 완전히 먹혀 들어가요. 그나마 일하려고 하는 검찰들도 좀 있겠죠. 힘을 완전, 군대의 힘은 다 빠뜨려 놨더니 이제 검찰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항상 지켜봐야 돼요. 이놈의 인간들을. 하는 짓들이 꼭 이래요. 그냥 눈 조금 돌리고 있으면 어느 틈에, 제가 그랬잖아요. 집 옆에다가 불개미가 처음엔 조금 시작해서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것도 집에서 좀 떨어졌으면 좀 덜했는데 벽에다가 딱 붙었어요. 집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한 일주일 지났는데 이만해졌어요. 산처럼 커지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없이 정말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베이스를 사다가 위에다가 또 설탕, 슈가앤스가 죽을까봐 그 슈가앤스들이 여기 이제 토종개미, 토종개미들이 거기 가지 않죠. 불개미가 있으니까. 그 위에다가 먹이를 3개인가 놨어요. 또 거짓말 안 하고 일주일 되니까 폭 싹 다 사라지고 싹 전멸을 해버렸어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죽이긴 죽였지만 제가 그냥 정말 108배를 했어요. 내가 그 대가는 받겠다고. 내가 생명들을 이렇게 죽였으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식인 거예요. 눈 깜짝하고 돌리고 보면 그 악의 세력이 이렇게 커져 있는 거예요. 잠깐 한눈 돌리고 보면 어머 언제 이렇게 커졌지? 그렇지만 검찰개혁은 검찰 정상화를 반드시 해야 돼요. 언론도 이제 개혁을 해야 돼요. 언론은 정말 개혁을 해야 돼요. 이건 뭔가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에요. 기자들의 역할을 못해요. 다 남의 거 베껴 쓰고 앉아있고. 뉴스 듣다 보면 저때 사진 저거 언제 써먹은 건데 벌써 몇십 번을 써먹고 앉아있어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게을러 터지니까 일을 안 하니까 그런 기사만 내고 있는 거예요. 남의 거 베껴다가. 아니면 미국에서 나온 뉴스 트랜슬레이션 해가지고 쓱 내보내고. 전 미국 뉴스 듣잖아요. 그러니까 알죠. 야 저놈들 봐라. 저거 완전히 그냥 재탕 해먹고 있네. 언론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는 그냥 알아서 그냥 발라당 엎어져가지고, 그것도 엎드린 것도 아니에요. 발라당 엎어졌어요. 그냥 와서 자기 배 쓰다듬어 달라는 똥강아지처럼 그러고 앉아있어요. 강아지는 귀엽기나 하지. 부끄러운 줄들을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데 천왕성과 수성이 만나는 이 때는 앞으로 식량에 관한 혁신적인 식량에 관한 어떤 대성공을 거둘 수가 있는 그런 시기예요. 왜냐하면은 문제가 해결이 되고, 왜냐하면 이 천왕성은 항상 뭔가 혁명적인 거예요. 혁명적이고. 그런데 유라너스와 비너스는 연관이 많아요. 그래서 이 비너스도 역시 거기다가 유라너스가 황소 자리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량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방법이 하나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아니고 고기들을 못 먹게 하듯이 고기를 그러니까 이 lab meat 그러니까 engineered food system 그러니까 가공적으로 만들어내는 고기, 가공적으로 만들어내는 식량, 뭐 가공적으로 앞으로는 해결을 해야만 하는 미래가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밭에서 길러서 이거 해서는 더 이상 되지 않는 지경까지 온 거예요. 기후변화 때문에. 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제가 먼저 번에 생방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2024년도 이후에는 고기가 진짜 실제 고기들 먹는 그 고기를 금지시키려고 하는 지금 운동이 생기고 있대요 지금. 그러니까 유럽 쪽이겠죠. 유럽 쪽. 미국은 항상 좀 느려요. 그때는 과학적으로 만들어낸 고기들, 과학적으로 만들어낸 우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더 이상 지구에서 생존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동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동물을 위해서 했건 안 했건 간에 그런 쪽으로 나가야 돼요, 이제는. 저 같은 사람은 ethical vegan이에요. ethical vegan은 동물 학대가 너무 끔찍해서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유도 안 먹어요. 치즈도 안 먹어요. 치즈와 우유는 고기보다 더 나빠요. 그 동물들의 아기들이 어떤 식으로 고통을 받는가를 알면은 먹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걸 뻔히 보고는 내 입에서 들어가서 소화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나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을 찾아서 만나서 어떤 운동을 하려고자 하는 그 영향력이 굉장히 커진다 그랬죠, 제가. 그런데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더 강해져요, 이게. 아마 이 선거를 계기로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을 찾아서 거기에 가서 나를 위로받고 막 휴식을 하고 나와 같은 사람이 있구나라고 또 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저는 이해를 100번, 1000번 해요. 왜냐하면 저는 미리 겪었어요. 다널드 트럼프 그 보고선 저런 사람을 뽑겠어? 제가 그랬어요. 이 사람 그 카세트 테이프까지 그러니까 녹음까지 제일 먼저 퍼졌어요. 그 사람 말하는 거 들으면서 너무너무 혐오스러워가지고 나는 여자만 보면 그냥 막 아무데나 막 만져 이러는 거예요. I have to touch them. 그리고 막 성기 얘기까지 막 해요. 난 I have to touch her. 나는 막 만져야 돼. 그런데 they love it. 여자들은 그걸 좋아해 아주. 그런 얘기 하는데 토가 나오는지 알았어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대통령 후보가 될 수가 있어? 그런데 됐어요. 김건희의 그 추악하고 그 최악의 사기 전적, 학력 위조, 참여 생활 이런 걸 다 알면서도 뽑아줬어요. 그러니까 참혹한 거예요. 1번 뽑은 사람들이 그래서 참혹한 거. 이재명 때문에 참혹한 게 아니라 이재명이 져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이재명이 져서 참혹한 게 아니라 어떻게 저런 걸 뽑아? 해서 굉장히 참혹한 거예요. 상실감이 너무 커요. 그리고 내가 저런 인간들과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쉰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웬만한 사람이 이겼으면 에이 졌구나 이러고 넘어가는데 너무 그 수준이 지저분한 거예요. 머리
이러는 사람 말 듣고서는 눈썹 붙이고 나오고, 흰 눈썹, 저는 기절했어요 진짜로. 흰 눈썹을 세 가지 테이프로 붙이고 방송에 나와요. 왕자 쓰고 나오고. 그런 것도 좋대요. 그 무식한 게, 언론들 보세요. 토론을 못하게, 말도 못하게 많이 막았어요. 딱 4번인가 했죠. 자유로운 토론을 하나도 못하게 다 도와줬어요. 언론들이. 기득권들이 도와준 거예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방해꾼들이 말도 못하게 많았어요. 온 사방에서 다 방해를 했어요. 이낙연이도 대장동을 사건을 터뜨려줬고, 뭐 국힘에서는 자기네가 반대파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물고 뜯고 하는 거. 반대파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해요. 이낙연. 그리고 언론에서도 이재명을 말도 못하게 공격을 했어요. 저는 바라는 게 다른 거 없어요. 이재명이 다음 대통령이 되어서 언론을 싹 청소해 주기를, 정말 그래 주기를 바랬어요. 뽑혀가지고. 그런데 5년 늦춰졌어요. 5년 안 갈지도 몰라요. 장담은 하지 못해요. 하지만 미래라는 것은 생물이고 움직이는 거지만, 저는 이 사람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1년만 하다가 탄핵 당하든지 그냥 쫓겨나갔으면 좋겠어요. 피해가 더 커지잖아요.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5년 있으면 피해가 굉장히 커지죠. 문재인 대통령이 4년제로 바꿨어야 되는데 바꾸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도 책임이 커요. 그 사람이 잘한 것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은 하나도 손을 안 댔어요. 정말 중요한 것들은. 외교적인 면으로는 국격은 굉장히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자유롭게도 내버려뒀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거 알아주나요? 그리고 그 바람에 사람들이 똘똘똘똘똘똘 뭉쳐버렸어요. 저쪽 사람들은 사람같이 보지도 않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랬어요. 직장에서 막 다널드 트럼프를 막 그냥 막 이러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얘기하면 참 제가 잘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백인 여자들이 He's awesome 이러는 여자들 보면 비판을 제가 좀 받을 수도 있어요. 이 얘기하면. 여자들이 좀 이렇게 띨띨한 여자들 있죠. 왜? 백인 여자들 왜? stupid. 그냥 좀 멍청한 여자들. 머리가 좀 이렇게 좀 하여간 수준이 좀 이렇게 막 술,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담배 퍽퍽퍽퍽 펴대고 그러는 여자들이 다 좋아했어요. 좀 이렇게 좀 지적이고 좀 이렇게 사람들이 머리에 좀 깨었고 이런 사람들은 안 뽑았어요. 그 사람. 그런데 뽑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적어도 입은 딱 다물고 있죠. 자기가 뽑았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렇지만 전 누가 뽑았는지 대충 짐작을 했어요. 아, 이런 사람들이 뽑았구나. 근데 뭔가 생각이 있고 좀 공부도 좀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트럼프를 안 뽑았어요. 근데 윤석열 뽑은 사람들도 다 그 수준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워 하세요. 나는 그래도 인텔리전한 사람이다. 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나는 똑똑한 사람이다라는 걸 자부심을 가지세요. 저거 뽑은 사람들은 저는 그런 여자들하고는 말을 못해요. 직장에서도. 말 상대할 공동 이 주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하고. 통하지도 않고 말하는 거 보면 정말 무식해요. 공부를 하고 안 하고 떠나서 무식해요. 이 세상을 몰라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그러리라고 저는 너무 몰랐기 때문에 충격을 너무 크게 받았어요. 저도. 그건 미국인들이 워낙 무식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어요. 공부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한국에도 다를 게 없었어요. 그리고 천칭자리가 다시 이제 점성학으로 죄송합니다. 천칭자리가 금성이 다스려요. 천칭자리를.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여성적이고 굉장히 영적인
이런 에너지를 가져오는 행성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주피터 넵튠이 만난다 그랬죠. 5월 11일 날은 이제 그 주피터가 파이시스를 떠나게 돼요. 그래서 좀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조금 가라앉을 거예요. 약간은. 그렇지만 지금은 완전히 사람들이 깨어나거나 아니면은 그 1600 그 2번을 뽑은 멍청한 1600명의 손가락이 깨어나지 못하는 손가락이나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제가 한 2달 전부터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한 단계 나아가거나 저 밑에 뒤쳐져서 사이비 교주한테 가서 그저 이루고 있을 거라고 할렐루야 찾으면서 그냥 그 예수교도 아니에요. 개신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이비들이에요 다. 신천지, 통일교, 천공이, 정법인지 뭔지 다 똑같은 것들이에요. 다 뽑아줬을 거예요. 윤석열.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김건희가. 본전을 뽑을 생각을 하니까 풀죠. 싹 다 풀었을 거예요. 10배, 100배 뽑아먹을 생각을 하고. 그런데 똑바로 들어요. 화무 11홍이야. 절대로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they can see the beyond the tip of their nose. 자기 코 밖의 세상을 못 봐요. 딱 여기까지만 봐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길게 보는 사람들은, 높이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죠. 지금은 이렇게 갈라지는 때예요. 그러니까 완전 사이비에 쳐져서 저렇게 하고 있든지 아니면은 완전히 깨달음을 얻고 한 단계 확 올라가든지. 주피터 넵튠 컨정션이 그런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피터 넵튠이 만났을 때 노스 노드와 북쪽 노드와 60도 각도가 된단 말이에요. 이때는 우리들에게 미래를 향해서 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이 되는 이런 영향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뭔가 우리는 그러니까 개딸들이라는 그 젊은 20대 30대들 이런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개딸들이 막 그 사람들은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BTS 아미들 보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달라요. 다른 연예인들의 이 팬들보다 BTS 아미들은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세계적으로 있지가 않는 일이에요. 그런 영향력을 이 사람들이 끼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게 또 있는 거예요. 잃은 게 있는 반면 굉장히 소중한 그런 훌륭한 젊은 사람들을 얻었어요. 또 굉장히 혁명적인 에너지예요. 옛날 같으면은 전쟁을 우리가 일어나도 전쟁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그냥 어머 우리 남편이 전쟁에 갔는데 언제 살아있나 죽었나 모르는데 막 인터넷으로 다 보여줘요. 전쟁을 실방으로 보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전쟁의 형태도 변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지금은 엄청나게 혁명적인 시대를 지금 거쳐가고 있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고 있고. 이게 천천히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굉장히 빨리 이제 굉장히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4월 25일 날은 화성과 산 에리스는 산 양자리에 들어가 있고 산 화성과 에리스가 똑같은 행성이에요. 똑같은 에너지를 가진 전쟁의 신들이 완전 90도는 아니지만 약간 그런 각도가 돼요. 달에서 27일 날, 죄송합니다. 27일 날은 달이 산 양자리로 들어가요. 그래서 25, 26, 27, 그 전에도 그렇고 이후도 그렇고 굉장히 시끄러워져요. 뭔가 또 폭발적으로 또 전쟁 비슷하게 굉장히 큰 폭력적인 일들이 또 벌어져요. 그때 되면.
왜냐하면 화성도 전쟁의 신, 에리스도 역시 비슷한 신이에요. 여성 에너지일 뿐이에요. 화성은 우리가 남성의 에너지라 그랬지만 영향력은 똑같아요. 거기다가 달이 27일 날 산 양자리로 역시 화성 에리스라는 형성하고 에리스하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 전쟁의 신 세 개가 다 모인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25, 26, 27, 28. 4월 말일은 하여간 좀 거기다가 명왕성이 레트로그레이드를 시작하죠. 이틀 뒤에 29일 날. 그 에너지가 일주일 전부터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한 21일, 22일, 23일 뭐 지금 한 2주, 3주? 아니지 2주 뒤쯤이면은 정신이 없어요. 그때는 뭔가 이렇게 큰 비밀에 관해서 파이낸셜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뭔가 폭삭 썩어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들고 봉기한다든지 또는 뭐 전쟁을 하지 말아라고 또 뭐가 들고 일어나든지 아니면 또 어디서 또 다른 데서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시끄러운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눈을 다 뜨게 돼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제한하려고 그러고 이러지만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눈을 번쩍 뜨게 되는 항상 이런 올해는 제가 천왕성이 말도 못하게 강해지는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사하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정도는 깨달아서 알고 있어야 돼요. (4월) 후반 리딩을 여기서 마치는데 먼저 번에 제가 어떤 설명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그냥 정신이 없어요. 댓글 보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시 올려드리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